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38회차 일정이 나와서 공유를 드리면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간단하게 함께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7회차에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부석 동영상과 그리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최종 조합픽이 1등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풋볼살롱이 지난 축구 승무패 37회차 북중미 월드컵 14경기로 1등 적중에 성공한 이후로 32강 경기들로 충분히 38회차가 구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공교롭게도 풋볼살롱이 37회차 1등 적중이 되자마자 38회차에서는 월드컵을 건너뛰고 38회차 예상을 한 대로 K리그 경기들로 일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38회차가 없고 다음 주 주말부터 승무패가 재개가 되는데, 월드컵 경기들로는 이제 발매가 되지 않고 축구 승무패 38회차부터는 K리그 경기들이 들어온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토사장님 입장으로서는 이 풋볼살롱 채널에서 1등 적중이 나오자마자 1등 적중자가 예상 인원보다 한 3배가량 이상이 더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풋볼살롱 채널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풋볼살롱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들로 축구 승무패 1등 적중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토 경기들 적중률도 상당히 높아서 수지 타산이 조금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들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찰나에 승무패 38회차가 K리그 경기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경기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토 구매는 정상적으로 풋볼살롱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미 월드컵 경기 결과도 함께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37.1배 그리고 2무 조합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어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 37회차 승무패 1등 적중뿐만 아니라 이 풋볼살롱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 이렇게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적중픽이 나오면서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3무, 2무, 1무 그리고 주력 강승부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풋볼살롱 멤버십 드래곤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드래곤 등급과 갓등급 분들에게 공통으로 공유를 드리는 이 축구 프로토 다폴도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드래곤 혹은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1부는 제가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는데,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만 공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2부 시청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는 제가 공통 최종픽으로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으로 공유를 많이 드리는데,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축구 승무패 폴더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멤버십 갓등급 회원분들에게는 갓등급 전용으로 제가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아까운 이변픽 등을 조합을 한 조금 더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멤버십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한 장 더 드린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3,6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분석 및 구매를 하신 축구 프로토 조합픽이나 승무패 그리고 야구, 농구, 타 종목 프로토 조합픽을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양질의 공유픽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축구 승무패 넘버원 분석 채널 최다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분석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먼저 월드컵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16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파라과이가 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꺾는 이변이 나오면서 16강 대진 한 축이 바로 프랑스 대 파라과이 매치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답게 스웨덴을 3대 0으로 완파를 했고 32강에서 이 음바페 선수와 올리세 그리고 덴벨레 선수를 앞세운 이 프랑스의 막강한 화력이 또다시 나오면서 난적 스웨덴을 완파를 했기 때문에 파라과이 대 프랑스, 파라과이 역시 독일을 꺾고 올라온 기세가 있지만 아무래도 프랑스를 넘어서기에는 프랑스의 퀄리티나 공격력 기세가 상당히 좋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16강 라인업 개최국 캐나다 대 다크호스 모로코와 16강 라인업이 형성이 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꺾고 32강에 오른 남아공을 상대를 했는데 확실히 남아공이 굉장히 껄끄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래도 캐나다가 한 골을 꾸역꾸역 넣으면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개최국답게 16강에 합류를 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모로코로 정해졌습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후반 막판에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모로코가 네덜란드를 잡아내면서 확실히 모로코 역시 이번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히는 만큼 저력을 보여주면서 16강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대 모로코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그래도 모로코 쪽이 전력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에서 캐나다 역시 개최국 홈 버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6강 라인업 한 축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그리고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전 승리팀이 16강에서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번 월드컵에서 상당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아티아 역시 아무래도 주축 자원들 노세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고 있고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 경기는 확실히 스페인 쪽이 압도적인 정배당을 책적을 받았는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페인을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랑닉 감독이 그 압박 기조를 꺾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스페인이 오스트리아의 압박을 패스 혹은 개인기로 벗겨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전술적인 상성을 살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스페인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쪽에 물론 오야르사발 같은 좋은 선수가 있지만 확실히 묵직한 스트라이커 페르난도 토레스 같이 묵직한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선 라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내려앉았을 때 그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인데 오히려 이 오스트리아처럼 압박 라인을 올려주면서 상당히 맞불을 놔주는 스타일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스페인의 위력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페인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이 됐던 16강 라인 한 축이 또 정해졌습니다. 이 미국 대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반 막판에 이 발로건 선수의 선제골을 넣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후반전에 이 발로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던 미국인데 그래도
후반 막판에 프리킥으로 쐐기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진땀을 뺐던 미국이고, 벨기에 역시 0대2로 세네갈에게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2대2 무승부를 만들어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연장 막판에 틸레만스 선수의 페널티킥 결승골이 나오면서 벨기에가 3대2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미국 대 벨기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이번 월드컵 기간에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었던 공격수 발로건 선수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스니아전에서 불운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미국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5대5의 냄새가 나는 미국 대 벨기에의 16강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편으로 가면 또다시 이 흥미로운 라인업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대 노르웨이 매치업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난적 일본을 상대로 극장골을 통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만 하더라도 일본에게 상당히 고전을 했던 브라질인데,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확실히 짬바가 있는 것이 후반전에는 아예 대놓고 일본을 상대로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높이를 앞세운 크로스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브라질이 후반전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일본을 2대1로 제압을 하고 16강에 합류를 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난적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후반 막판에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그래도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브라질 대 노르웨이, 일단 액면가로는 그래도 브라질이 정배당을 받겠지만 노르웨이 역시 지금 모로코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브라질 승리 쪽으로만 몰린다면 노르웨이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챙겨보고 싶은 매치업 중에 하나, 바로 브라질 대 노르웨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담이지만 이 브라질의 중앙수비수 마갈량이스 선수와 이 노르웨이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아스날과 맨시티 소속으로 맞대결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이 두 선수가 특히나 이 브라질의 마갈량이스 선수가 엘링 홀란 선수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거친 수비로 홀란 선수를 괴롭힌 바가 있고, 서로 앙숙 관계에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브라질 대 노르웨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멕시코 대 잉글랜드가 16강에 붙는데, 일단 액면가로는 그래도 잉글랜드가 우세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콩고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32강에서 콩고에게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 후반 중반까지 끌려가다가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2대1 꾸역 역전승을 거뒀고, 반대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난적 에콰도르를 상대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멕시코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무엇보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잉글랜드전을 고지대 지역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치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과연 멕시코의 고지대 이점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멕시코 역시 끈적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콩고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대 잉글랜드 16강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16강 라인업에 아직 두 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경기는 사실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가 원체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프랑스 쪽보다는 확실히 아르헨티나 라인이 대지 눈이 좋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결승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라인업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호주 대 이집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팽팽해 보이는 것이 양팀 모두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선수 후 역습 전술을
취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이 갈리지 않고 그래도 이집트 쪽이 아무래도 모하메드 살라나 마르무시 같이 굵직한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호주를 상대로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원체 호주와 이집트가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스위스와 알제리 경기 역시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나는 경기, 그리고 콜롬비아 대 가나 경기 역시 콜롬비아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가나 같은 경우에는 케이로스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질식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가나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공격수 맨시티의 세메뇨 선수를 앞세운 한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32강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찌감치 짐을 싼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고, 그래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프로토 구매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하지 마시고 경기를 직접 보시면서 이 풋볼살롱의 분석 내용과 조합비까지 곁들이신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 마지막으로 38회차 일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축구 승부배 38회차,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으로는 이제 경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드컵 승부패는 발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주말 부터 38회차가 재개가 되는데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K리그는 예상대로 K리그 1과 K리그 2, 1부 리그, 2부 리그가 섞였는데 이 문제는 노르웨이 리그 경기들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프레드릭 대 릴레스트 경기, 그리고 트롬세 대 블레랭아 경기처럼 이 노르웨이 리그까지 야무지게 곁들인 38회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 38회차이고, 물론 풋볼살롱은 노르웨이 축구 리그가 프로토에 들어왔을 때도 무자비 적중 이뤄낸 바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리그 경기 역시 분석을 한다면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K리그 1과 K리그 2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라는 굉장히 악명 높은 조합이 이번 38회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37회차 1등 적중의 기세를 이어서 연속 적중에 도전을 해보겠지만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한 주간, 일주일간의 분석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준비를 해서 38회차부터 정상적으로 축구 승부패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